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스웨덴이 우리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은 2024년 한 해 동안에 바로 이 작품에 주목을 했습니다. 2024년에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처럼 북유럽 국가들 있죠. 그 나라들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인데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북유럽 쪽에서는 한 해에 제일 잘 나간 소설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책이 작가의 데뷔작이에요. 아니 데뷔작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성공의 이유가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남긴 메모에서 이 소설의 구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요, 한 파트가 넘어갈 때마다 요양보호사나 아들이 쓴 메모 같은 것이 나오면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주인공 보는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신도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인 한스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오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가끔 손녀도 찾아오지만요, 보가 제일 의지하는 것은 그의 반려견인 식스텐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신체 탓에 더 이상 식스텐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한스는 식스텐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지만요, 노인의 고집스러운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노인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를 그 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해가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장을 볼 수도 없으니 아들이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결국에는 기저귀를 차야 하기도 했습니다. 식스텐 같은 경우는 도무지 긴 거리의 산책을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 둘씩 혼자서 못하게 되는 상황은요, 그야말로 금방 꺼져버릴 촛불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식스텐에 집착하는 것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와 반대적인 것이요,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원래 보는요,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들 한스가 자신에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는 생각과는 다르게 말을 자꾸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곤 하죠. 아들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배려하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요. 하던 것만을 고집하는 보의 고집은 아들의 의견과 자주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회상으로 등장하는 보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보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계속 노인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한스와 보의 사이에서도 약간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보의 육체 역시 급격하게 무너지게 돼요. 결국에 보는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왠지 쑥스럽고 대면대면해서 못하던 그런 말이었죠. 너도 알다시피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보의 아버지죠. 보의 아버지가 보에게 결국 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는 이 말을 아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는 잠이 드는데요. 그날이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설은요,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씁쓸합니다. 아내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 있고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져 가거든요. 치매가 아닐 뿐이지 보의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꺼져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과정을 이 소설은 너무나 실감나게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작가가 실제 임종을 맞이하는 자신 할아버지의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생생한 표현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보는요, 그의 아버지가 보에게는 하지 못했던 일을 아들에게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일이죠.
사실 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군 것은 그의 인생의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방식이나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관계 맺었던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한 것인데요. 이게 환자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만을 너무 고집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것들보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요. 누군가의 배려와 호의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역시 그런 순간에도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아직은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가올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결국에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장된 감정이나 자극적인 표현 없이요. 그야말로 북유럽 디자인처럼 본질적인 것을 세련되고 심플하게 그려낸 소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결이 잘 맞아서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겠죠. 이 이케아 같은 소설이요. 한동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로 휩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리사 리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시안책방 구독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